우리가 변원에 모내기 전에 변은 육류판에 모판에 칼라 60에 설탕 120 이걸 조루 관주에서 심으면 모가 물에 담겨 있어 안 죽습니다. 그리고 생육 중에는 우리가 첫 추비할 때 한번, 그 다음에 이삭 피기 전에 한번, 그 다음에 이삭 핀 뒤에 두 번, 요렇게 살포하면 벼가 아주 복수가 많이 나는데, 웃자라서 벼가 안 될 것 같으면 설탕량과 가리양으로서 조절해라. 설탕을 넣어야 되고 가리를 넣어야 됩니다. 설탕을 넣으면 벼가 절대 안 터집니다. 설탕을 얼마까지 넣어야 300, 400까지 넣어야 되거든요. 물 500에 설탕을 반포씩 부어서 그대로 나가면 절대 안 잡혀집니다. 거기다가 가리는 1kg, 2kg 정도 해야 되면 빨리 회전하기 때문에 대공이 더 단단해지고 좋아집니다. 방금을 놓고 있으면 벼의 꾹비로를 10에서 30%까지 더해도 괜찮다. 그리고 이삭이 길다. 병이 잘 안 한다. 설탕을 쓰게 되면 문고병을 잘 안 해요. 문고병은. 도열병은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도열병은 또 잎이 많이 두꺼워야 되는 거고, 문고병 정도는 설탕이 많이 잡아져요. 문고병도 탄수화물 부족이 있어야 합니다. 벼농사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철원 지역에서 벼농사가 많은데, 그 벼농사가 결코 우리가 소득이 낮다 하지 말고 한국을 놓고 하면 등급이 잘 나오고 수량이 늘어납니다. 고창에서 한 4만 평 하는 분이 지난해 손백 500개를 800kg 수매되고 특등을 싹 다 받으니까 한 포당 12만원 정도 더 나와요. 일반 그보다. 그러니까 그 돈만 해도 500개면 6천만원이 더 나오더라. 그래서 황금알로 보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타서 죽는 작물이 있어요. 인삼 노랑뱅이다. 생강 노랑뱅이 물렁뱅이다. 고창의 복분자 여름에 죽는다. 이것들은 질소 부족에서 더위를 타서 죽는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요소비를 주면 절대 안 죽습니다. 요소비를 주면. 그래서 8월달에 죽을 것 같으면 7월달부터 비를 줘서 잎을 하엽을 안 말라 죽이면 절대 안 죽는다. 우리가 이거 대파 농사인데, 대파는 여름에 희득거리해야 되는 거는 질소 부족 가리가 많아서 누리깨 말라 죽고 병이 생깁니다. 요소가 작아서 그렇다. 대파, 쪽파, 그것들은 가리 비료가 많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토양 분수에서 그 수치를 정확하게 맞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진 찍을 분 찍고 질문 받겠습니다. 요거 질문 받으면 찍어야 되거든요. 이제 사진 찍어도 다 들어있습니다. 유튜브 나올까요? 다 나옵니다. 유튜브 상에 보다가 사진 찍어도 됩니다. 휴대폰 가지고. 이거 뭐 찍어나 찍어도 똑같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요거 질문하세요. 답변하고 저 글로 쓸 거니까. 저 그린 두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게 그 로테이션. 작물이 가을이 될 계절의 중심 7월 15일 이후에는 과수에서 칼라만 써라 그러고, 그 이전에는 그린 두 번에 칼 한 번. 고추는 연속 착과가 되기 때문에 그린 두 번에 칼 한 번. 일주일에 예, 아니요. 시기는 무조건 일주일에 10일 간격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치고 나면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저거는 한번 집어넣으면 일주일 기다려. 그 전에 살포하면 잎이 굳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잎이 갱화된다. 너무 자주하면 일주일 기간이 걸려야 된다. 7일 정도 있어야 다 먹는다. 이게 한번 그린을 한 번 치고 일주일 뒤에 또 한 번 치고 그렇죠. 그 일주일 뒤에 칼날 쳐. 칼날 치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여유가 필요하다. 예. 근데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죽은 거예요? 요새는 비가 한꺼번에 되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그전날 설탕을 냈다 이거 쳐라. 골드그린이나 카라에다가 설탕을 많이 쳐버리라. 그 다음날 빳빳이 서 있다. 비가 일주일 오면 양을 늘려라. 120g까지 나오는데 그 이상은 안 넣어져. 한 300g 여기다 쳐놓으면 비가 일주일 내내 와도 고추, 우리 고추가 내려오느냐? 아니면 빳빳이 빳빳이 서 있으면 되죠. 참깨가 비 오고 나서 썰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또. 작년에 칼라를 사용사는데요. 당근에? 작년에. 아, 작년에, 예. 쓰다 남았어요. 예. 시오가 있는데. 아, 남은 영양제가, 남은 거. 남은 거는 유통기간 시오가 있는데. 시오. 저 50년. 영양제 유효기간 50년. 괜찮죠? 말통만 안 터지면 괜찮다. 영양제 유효기간은 50년. 근데 예, 하우스 안에 예. 질소를 잘 쳐도 돼요? 요소에, 이거 요소 주면 가스가 올라옵니다. 암모니아 가스. 관주를 하면 하루에 한 번에 10kg까지 이상이 듭니다. 100평당. 예. 그런데 많이 자주 되냐는 얘기죠. 예? 자주 하루 1kg, 1.2kg까지 먹어요. 100평에. 5일마다 주면 한 6kg씩 주면 되겠죠. 100평당. 그러니까 자주 해도 되냐는 얘기죠. 저 얘기는 매일 줘도 괜찮아요. 하루 1.2kg 계산하면 되니까. 요 정도 컸으니까. 작으면 더 작아요. 이 시척경이죠. 비료를 사용할 때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요놈한테 물어보죠. 요놈이 말을 잘해주지. 저는 그럴 것이다. 저는 그럴 것이다 하니 요놈은 거짓말하라고 딱 나타내줘요. 요놈은 척정이는 거짓말 안 합니다. 물을 주는 것도 얘한테 물어봐야 되고 비료 주는 것도 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저도 측정기를 측정을 하는데 그렇게 비료를 많이 안 준 것 같은데 2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가 다른 성분이 많은 건 아닌가요? 질소가 많은 다르게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자꾸 올라옵니다. 땅에서. 땅 밑에서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의 백합에서 땅 밑에서 인산이 자꾸 기어올라오니까 인산까지 올라오니까 4년 동안에 요소만 주고 있죠. 양이 재배한다고 비료 줬더만 땅 밑에 자꾸 기어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계속 요소를 넣으시나요? 토양 분석. 기술센터에 토양을 분석해라.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하고 나면 그 해는 요소만 줘도 된다. 그게 한 3년 전에 했는데 예. 이게 비료 성분이 많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안 해도 되거든요. 제주도에 지금 4년 동안 안 했으니까 많으면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눈물 흘려가지고 뚝뚝 떨어놨거든요. 이파리 떨어지죠. 그럼 나갈 게 별로 없어요. 나간 거는 뭐가 나냐? 탄수화물. 우리가 고추에 달달하죠. 탄수화물이 나간 거예요. 고추 때도 탄수화물, 고추도 탄수화물. 결국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되거든요. 그럼 질소만 많이 나갈지 다른 건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거. 오래 갑니다. 예. 예. 이렇게 꼬부러지세요? 아니면 여기 꼬부러지면 잎이 꼬부러지고 여기 펴 있으면 잎이 펴 있고 비료가 작으면 잎이 꼬글꼬글하고 요게 그 이파리가 요렇게 꼬글꼬글하면 비료가 작아서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질소를 먹고 뿌리가 소화시키면, 표소가 소화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
그 성분이 잎으로 오면 잎이 두꺼워진다. 잎이 얇으면 눈물 흘린다. 그 비 오고 나서 이파리가 시들고 하는 것들은 뿌리가 설산했어요. 근데 저 참깨 왔네요, 참깨. 예. 설탕을 주면 안 되네요. 괜찮아요. 참깨는 열매도 없는데 뭐 비틀어 주고 알만 좋으면 되거든요. 언제 지금 참깨 많이 줬어요. 왔는데 예. 피가 살짝 크지도 않거든요. 예, 그 골드 그린하고 설탕하고 치면 좋아집니다. 금방 좋아집니다. 아, 대표님, 골드 그린하고 골드 칼라고 두 가지가 약재가 있는데요. 예, 영양제.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요. 어떨 때 골드 그린을 사용하고 어떨 때는 골드 칼라를 사용한다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그 공부를 안 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 그 작물에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금 예, 그래서 공부를 하면 많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상반기까지 축을 나눠서 과일이 가을에 늦겠다는 만생종 여기까지는 그린 부분의 칼라건 로테이션으로 그린 부분의 칼라건 요 이후부터는 칼라만 써라. 그런데 고추는 연속 착과가 되기 때문에 썰이 오기 40일에서 45일 전부터 칼라만 써라. 영양제 썰이 오기 40일에서 45일 전부터 칼라만 쓰고 설탕을 쓰고 가리를 늘려서 단풍을 들여 바로 들이라. 그러면 그 달린 고추를 맛있는 똑같은 고추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데 가을에 우리 김장 배추를 심었다. 그거는 골드 그린 부분의 칼라건. 그거는 연속으로 타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 저기 뭐야 이 고추가 저는 중간까지 지금 7분지까지 고추가 다 잘려서 고추 꽂아가거든요. 근데 예. 이파리가 쪼글쪼글하는데 이파리는 다 두꺼워요, 다가. 대가종이라든지 몰라도 근데 비료가 그래서 제가 저때 유튜브 보고 요소를 연자 5일 사이 비가 와갖고 딱 100평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소를 5일 사이에 2번을 질렀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상태를 아직은 뭐 저거는 안 아니 뽕잎 요걸 보면 요건 모르고 밑에는 다 쪽쪽 펴져있는데 다 중간까지 펴져있는데 위에만 퉁글퉁글. 여기 올라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되거든요. 온도 비례 많이 쪼그러져요. 요 짱간에 그럼 고추에 꼬우리가 있거든요. 아니 없어요. 그거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주 남들이 뭐 아니야 밑에 거는 펴져도 안에 그 가지를 제끼보면 요 안에 쪼그러져 있다고. 아니요, 없대요.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 쪼그러지면 비료가 작아서 쪼그러지거든요. 쪼그러지고 나니까 비료 주잖아요. 예, 쪼그러진다는 소리는 가리 가다 온 열상에서 질소 부족이 있는 그래서 잎이 쪼그러졌다. 대표님 그 유튜브에서 나온 대로 제가 단 한 번 하고 요소 예. 하고 또 따로 애택 비료 섞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보면 가리 성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토양에 있는 거 비료인데 그러면 요 잎이 요래 매끈매끈하게 나요. 송잎이 쪼그러지면 가리 가다 온 열상으로서 약간 쪼그러졌다. 그러면 고추도 매끈하지 못해요. 그럼 요렇게 시원시원하게 커야 고추가 시원시원하게 쭉쭉 뻗어나온다. 그거 가리 가다입니다. 그래서 황금하는 것 제가 연구를 해도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른 이유는 이게 추적해가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걸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휴대폰도 10년 전에 거는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지금 좋고. 그래서 과거에 제가 몰랐던 거를 이야기한 거는 지금 와서는 좀 송구스럽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보완이 됐다. 앞으로 더 보완하겠다. 연구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요 앞에 어른. 요 앞에 어른 질문 안 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 골드크림을 써보지 않았는데 저는 과수를 가수 뭡니까? 아, 배에. 그런데 이걸 이 골드크림은 과일 이때나 맛에 영향이 있는 건지 그거는 절대적으로 좋게 만드는데 문제는 요소 안 주고 영양제 치면 아무 효과 없다. 요소 안 주고 영양제 치라는 효과가 떨어진다. 이제 이래죠.
배가 고픈 놈을 갖다가 영양제 친다고 그만큼 못 걸어올려요. 잎이 두꺼운 지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릴 때는 배가 열매가 없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컸을 때는 도움이 좀 낮아요. 근데 비료를 먹은 상태에서 주면 효과가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강의 내용이 과수에 많이 있으니까 동일합니다. 사과를 봐도 되고 단감을 봐도 되고 샤인머스켓 포도를 봐도 되는데 배갈손이 바람들이게 생기는 거는 질소 부족에서 이 두께가 얇아져야 돼요. 그리고 돌배같이 딱딱한 거 있죠. 석쇠포가 안 풀리는 거, 그거는 여름에 더워서 갱화가 돼서 그래요. 질소 부족 잎 두께가 얇아서 돌덩이처럼 굳은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배가 된다. 껍질이 두껍고 단단한 거, 그거는 과피가 잎 두께가 얇아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질소 부족 열받은 거다. 봉다리 안에서 열받아요. 그래서 잎이 두껍고 그래 펴지고 볼록볼록 살 때는 약간 박두궁처럼 약간 디비지면 배가 정말 큰 게 나와요.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주당 배나무가 좀 덩치 크니까 주당 요소를 한 2kg씩 주고 그 다음 잎이 펴질 때까지 요소를 한 10일 간격으로 한 15일 간격 계속 줘라. 이파리가 펴지면 언제까지? 7월 말까지 9월 얼마나 따야 되잖아요. 9월, 그럼 7월 말까지 충분하게 주고 그 다음에 8월 초나 중순부터 NK 비료를 좀 주면 된다. 이파리 힘줄이 놀았도록. 그럼 배가 최고의 품질이 나와요. 연면시비는 7월 15일까지는 골드 그린 누구냐 칼라 한번 쓰고 7월 15일 이후부터는 칼라만 써라. 배가 봉지를 싸놨기 때문에 설탕을 써도 된다. 그 내용들은 유튜브 강의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뒤에 분. 서론에는 저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목돌병 방제식인데, 목돌병에 방제식인데 지난번 유튜브에 요즘 용량을 수급할 때 대부분 드론을 많이 해요. 드론 예. 드론이 보통 대형이 20m에서 30m 들어갔는데 예. 한번 유튜브에 그린을 칼날을 60에 5곡을 치라고 했어요. 예, 3배에서 5배. 네, 서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걸 같이 농약하고 훈용해서 같이 써도 됩니다. 맞습니다. 예, 드론에는 해남에서 벼에다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벼에다가 드론에 해남에서 한 2만 평 하시는 분이 계셔요. 2만 평 하고 저쪽에 영천에도 드론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드론은 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해남의 분은 드론을 가지고 날릴 때 중복 살포를 해가지고 약간 장애를 일으켜요. 약간 농도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2번 정도 살포해가지고 약간의 벼를 약간 장애를 일으켜요. 근데 며칠 내에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는 안 쓰러지게 하고 이 사람이 많이 기대해요. 드론을 그래서 살포 물 400에 설탕 20kg 400리터에 설탕 20kg 골드 칼라 20리터 그리고 방제액을 넣고 그렇게 살포한다 그러더라고요. 물 400리터에 설탕 20kg 그럼 20마리죠. 10마리면 200kg 20마리죠. 20마리에 그러면 한 마리에 1kg씩 들어가는 거죠. 물 한 마리에 설탕이 물 한 마리에 한 마리 1kg씩 들어간다. 양이 작은 게 아닙니다. 1kg씩 그렇게 엮고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그럼 드론이 찐득찐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칼라는 그 양이 동일하잖아요. 물 20리터 1리터가 들어가는 거죠. 물 20리터 1리터가 들어가요. 1리터. 예. 그래서 그래 했는데 제일 좋기는 10만 평 이하는 약대를 써라.
약대로 10만 평 이하의 약대로 쓰라. 그게 제일 잘하는 거다. 경제적 소득이 월등히 나오니까 10만 평 이하는 약대로 쓰라. 저는 이야기하는 게 그래야 정확하게 양이 늘어난 거 내 소득하고 맞다. 돈이 원차 많이 나오니까 쌀 양도 많이 나오고 배가 썰어지지 않고 완벽하다. 10만 평 이하는 약대로 쓰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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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을 좀 했어요. 연장은 어느 정도까지 좀 하우스 연장이야. 연장에서 온 병을 나눠야 되죠. 연장에서 녹육병을 많이 하느냐, 흰가루병을 많이 하느냐, 잿빛 곰팡이를 하느냐, 키가 크느냐, 이 몇 가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병을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힘이 없어가 안 연다. 그거는 결국에는 토양에 인산갈이 가다 오염으로서 질소 부족부터 안 되거든요. 그 처음에 심자마자 죽는 거는 오염이지만은 크다가 자라다가 잘못되는 거는 질소 부족에서 입속에 탄수화물 부족입니다. 이것을 해결합니다. 예. 저 하우스의 건축을 제가 하고 있는데 하우스 고추에 예. 요소를 주는데 요소 예. 이를 설정마다 거기다 이렇게 몇 바가지씩 가서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양이 좀 많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많이 부족하고 예, 조금 주면 100평당 1일 고추 이 정도 성장했을 때 한 7, 80cm 주렁주렁 달리고 컸을 때는 하루에 1kg씩 먹어요. 100평당. 100평당 요소를 1.2kg까지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양이 뭐 바가지 조금 타가지고 가는 건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양이 작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잎이 쪼그러지면 비료가 부족하다. 잎이 오그러지면 요 쪼삐쪼삐 잘생겨 쭉쭉 뻗어나가야 돼. 고추가 오그러지려면 배가 고파서 오그러졌다. 고추는. 그죠? 배가 고파서 오그러졌다. 잎 두께가 얇아서 오그러졌다. 그거는, 그리고 요놈은 고추 꼭지만 무어서 오그러지지 고추는 굵죠? 왜 그러냐? 이파리가 크고 두껍기 때문에. 이파리가 크고 두꺼울 때 요놈은 요리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요놈이 먹고 밑에 있는 잘 못 먹으면 어떻게 돼? 요것들이 뭉치기가 이래 마르면 벌레가 먹는 것 같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가 고프거든. 이래 말라버리겠어. 마르잖아요. 말라있는 거 이걸 보고 칼슘 결핍이다. 이런 말 쓰지 마라. 배가 고파서 말라 비틀어진 거다. 죽은 거다. 고추가 배가 고파서 말라 비틀어진 거지 이게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고추 칼슘 결핍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라. 토양에 칼슘이 없어야 칼슘 결핍이지. 상추 심을 때 이상 없는 게 왜 고추 심을 때도 칼슘 결핍이야. 똑같은 놈인데. 그래서 고추가 요래 말라 비틀어져 있다고 언님이 잘못해서 그래. 요걸 갖다 언님이 말을 잘하는 거지. 모르면 지만 모르지 왜 그걸 뜯어가지고 씨부려가지고 누까지 해를 주냐고. 고추 칼슘 결핍은 아니다. 박수 한번 치죠. 예, 맞지? 이제 우리가 박수 쳤으니까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고추 배가 고파서 말라 비틀어진 놈이다. 배가 고파서 말라 비틀어져 죽었는데 말라 비틀어져. 그게 칼슘 결핍이 아니다. 또 다른 거 지금. 예. 말씀이다. 감자를 심었는데요. 가만히 요 짝이 갔다가 요 짝이 요리 바뀝니다. 자. 수확한 요소를 예. 예. 수확하고 얼마 전까지 수확할 때도 20. 수확할 때도 20. 그거 더 이렇게 하거든요. 감자가 뻥감자야 되는 거지. 아니, 빈 거. 쏙 빈 거. 가리 가다 고온열상으로서 뜨거워서 안 크고 있다가 비가 올 때 울컥 그러면 안이 벌어져 버려요. 뻥감자 있죠? 안이 빈 거. 없어요. 그러면 팽당 한 20kg 이상 나옵니까? 17kg 잘한 겁니다. 그리고 감자는 100평당 비록 한 포를 주면 3.5kg 정도 나와요. 비록 한 포가. 요소 한 포 주면 3.5kg. 마늘은 1.5kg. 양파는 8kg.
요 키로가 다 달라요. 비료를 한 프로 먹고 나오면 생산량이 요렇는데 이게 그 단위가 넘어가면 더 비료를 많이 먹어요. 요 단위에서 가령 15kg하고 17kg하고는 월등히 비료를 많이 먹어요. 차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17kg가 20kg 넘어가면 비료를 엄청 더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 17kg를 캤다는 감자를 상당히 많이 캐는 거거든요, 평당. 그런데 요게 짠다만 안 나오거든요. 짠 거 나오죠. 예, 다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는 심어놓고 구멍 막을 때 100평당 요산부 줘라. 헛골에. 그리고 감자가 꽃에 나올 물을 떼서 요산부 주고 그 뒤에 또 이파리가 노래지면 한 번 더 줘라. 수분이 있는데 감자 이파리 시드는 거는 탄수화물 부족, 비료가 부족해서 시드는 거지 수분이 부족해서 시드는 게 아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자가 열매부터 커야 되지 개수가 늘어서 키로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가 달린 걸 다 키워서 생산이 늘어난다. 그리고 짠나무가 자꾸 생기는 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짠나무가 자꾸 생겨요. 자꾸 찌그찌그 늘어나는 거는 비료가 부족하면 자꾸 생기죠. 그래서 처음 열어가 쫙 키워야 되는 그게 잘 된 거다. 됐죠? 또 저쪽에 지금 저기 받고 열어 가겠습니다. 저쪽에 좀 예. 예. 조혈병이 오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비료가 셌을 경우에 조혈병이 또 온다고 이게 사실은 그런지 아니고 우짜 예. 우짜감에 의한 질병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가리가다, 열사. 우리가 쓰고 있는 NK가 18-18이죠. 비료가 우리가 완효성 비료에는 비료가 질소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설탕을 쓰면 병을 적게 하는 원인이 탄수화물이 있으면 면역력이 생기서 병을 적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속에 탄수화물이 있으면 병이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웃자람을 잡아버리면 그 비료를 더 줄여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설탕과 가리로서 잡으면 된다. 원인은 또 다른 원인도 있나요? 방식을 가지고 것 같고 예, 원인은 웃자라면 비료가 부족해서 웃자라면 병을 많이 합니다. 설탕을 먹으면 얘들이 착각을 해갖고 비료 많은 줄 착각을 해요. 그런 병을 적게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 이쪽에 아까 질문하신 거. 예. 지금 질문이 아니고 예.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주위에 사는데요. 예. 텃밭에 저희 집 텃밭 시구 양쪽 두집 텃밭이 있어요. 예. 텃밭. 예. 저는 이제 거기나고 설탕을 이제 때때마다 주는데 예. 어느 날 비가 왔어요. 예.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딱 났는데 이 집은 좀 아삭하게 딱 펴 있는데 예. 다른 집은 딱쭉 시들어 있어. 예. 그게 비 올 때 설탕 양을 넣으려면 절대로 채지지 않습니다. 비가 왔을 때 입속에 있는 영양소가 이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입속에 있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 설탕물이 주 원료인데 식물이 그 양이 비에서 이동해서 그렇다. 그래서 황금을 놓고는 빳빳이 서 있는데 옆집은 시든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탄수화물 공급을 하고 있다. 탄수화물. 그래서 안 시들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설탕을 더 해라고 말씀했죠. 이야기한 거. 요 내용을 유튜브에 가서 잘 보시면 텃밭에서 우리가 뭐 황금을 놓고 하건 안 하건 1차적으로 식물이 제일 중요한 에너지원이 광합성을 해서 탄소를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뿌리로 요소를 묶고 만드는 게 제일 좋아.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안 되면 주는 설탕, 여기서 주는 설탕, 그리고 거기다 영양까지 합하면 정말 좋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황금한원법의 프로그램이 맞아서 안 시든다.
그 우리가 배추나 열무 같은 거 비 오는 포대지요. 비 오기 전날 설탕을 더했대요. 얼마까지 더했나? 한 마리에 300g이면 비가 오도 자빠지려면 한 놈도 빡빡이 더 탱탱해져요. 이제 이래죠. 네. 근데 저기 뭐야 이 이제 8월달 되면 모두가 한 5천 건 심는데요. 그 비료를 예전에는 그냥 옥수수 배낸 잔에다 쓰거든요. 네. 근데 200평당 하나씩 뺐거든요. 뭔 비료예요? 저 명품 그 NK인데 지소하고 이 가리가 약해. 그건 약해. 명품 NK하고 요소비하고 한 번씩 이렇게 섞어서 뿌리거든요. 예. 그런데 그 토양을 미리 흙을 뜯어 갖다 줘가지고 벼를 베고 심나 이 말이죠. 네? 벼를 베고. 아니 옥수수 메고 바로 들어가요. 아, 지금 옥수수 베기 전에 지금 토양 검사해라. 토양 검사. 그 결과 적정 범위가 있으면 요소만 줘가는 거지라. 근데 답 나왔죠? 요소는 얼마 줄 수 있느냐? 100평당 무 심을 때 비료 한 포는 0.8에 20이니까 두 포를 넣으면 작죠. 딱 맞죠? 아, 두 포 넣으면 돼. 100평. 100평 요소 두 포였고 무 심은 자리 톱밥을 다 놔놔라. 톱밥을 놓으면 아무리 뜨거워도 잘 올라온다. 지금 6월 초에 심은 사람,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해발 5m 창원 낙동강면의 그 더운 지역에 약 40도 되는데 7월 3일에 심었다. 2,400평은 다 성공을 해요. 입속에 탄수화물만 있게 만들면 돼. 뭘 줘서 요소 조정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비 오기 전에 탄수화물 올려놔면 됩니다. 그러면 안 퍼대죠. 무가, 여름 배추가 죽는 원인은 탄수화물 부족으로 퍼대지가 이래 피어지가 죽는 거는 무름병 올라서 가지고 안이 녹아나오는 가리가다 꿀통 이 두 가지 달라요. 꿀통은 녹아내리는 이파리 닳고 살아있어. 무름병은 바깥에부터 죽어들어요. 그 말은 뿌리가 굶어 죽은 놈과 영양이 올라가서 녹아나오는 두 가지 달라요. 비료가 많으면 여기가 올라가서 녹아버려요. 뿌리는 살아있고 생장 때문에 녹는 거는 꿀통, 가리가다. 가리 많은 비료를 농도가 더 높아서 죽는 거는 꿀통. 비료가 없어서 퍼대지가 굶어 죽는 거는 무름병. 그 두 개를 치료하는 놈은 설탕. 간단하죠? 무 5,000평 심으면 아무 해가 없다. 그 좀, 이거 이제 깡냉이 그 좀 빨리 피고, 무 좀 더 빨리 심으면 돼. 네, 그렇죠. 네. 빨리 심을수록 돈이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심을수록 돈이 더 돼요. 시장에서 가격이 갈등해서 나오는데 가격이 훨씬 잘 나오거든요. 이제 돈 버는 방법 가르쳐 드려요. 네. 평당 10만원 버는 방법. 요거 잘 되겠지? 네. 돈은 어떻게 했냐면, 비쌀 때 있어요. 여름에 아무도 못하는 요거부터 딱 지어야 돼요. 요 안에 돈 있어요. 언제 비싸요? 요 안에 돈 있죠? 그럼 우리가 요렇게 만들어놨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7월 15일 요 정도부터 7월 15일부터 어떻게 돼? 한 10월 15일까지 돈이 있어요. 그죠? 요 시무가 안 나오거든. 안 나오니까 요 안에 우리는 팔아먹어야 돈이 돼요. 그러면 여름에 심으면 힘들어. 그러면 봄에 심어서 여기 차서 저장 창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를 합니다. 비가 오면 다른 건 안 나와. 근데 한꺼번에 놓고 하면 요 창고에 있는 나오면 돼요. 안 썩어. 봄에 알배기 싼 배추를 심어서 그놈이 비싸요. 조금 있어보세요. 그게 한 박스 12개에 5만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태풍이 불면 그것도 팔면 돼요. 참고 있으니까 태풍 불면 다른 사람 다 못하죠. 들에는. 우리가 많이 먹는 거는 어떻게 돼요? 노지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많이 먹는 채소들은 노지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황금을 보여 요놈이 저장 창고에 되면 대글대글 하면 절대 안 쓰고요. 한 5, 6개월 가요. 배출이 하나도. 온도는요. 예? 온도는. 온도에 네. 배출 창고. 하는데 좋은 창고에 넣었을 때 그냥 그 배출장사 물어봐야 내한테 물어봐요. 아니 안 썩는다고 신기하게 아니 썩거든요. 안 썩는 원인은 맞는데 다시 가르쳐드릴게요. 여기 프로그램 다 있잖아요. 영양이 가득 차 있는 건 절대 안 썩어요. 누구 때문에 썩느냐? 요 인상가리 때문에 썩거든요. 요거 때문에. 요 가리 때문에 열이 올라가서 썩는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삼치, 상하면 썩는다고 가리 많아서. 토양 분석해보면 썩을로 만석으로 나와. 그런데 그 치료는 누가 있냐? 골드그린 골드 칼라에 설탕이 되면 절대 안 썩어요. 저 충청도에 가면 식당 하는 분이 봄 배추 심어가 김장할 때까지 먹어. 가을 배추 심어가 봄까지 먹어. 그래가 얼마 전에 배추 벌써 심어놨어. 여름 배추 벌써 심어놨는데 여름 배추 심어가 성공할 이유가 없죠. 왜? 가리 때문에 안 돼요. 온도 플러스 가리가 합해지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 질소가 내잡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질소를 내놔야 되는데 토양의 가리가 같이 올라가면 죽어버려요. 같이 올라가면 녹아버린다. 그래서 떨어뜨리는 방법은 질소를 가지고 떨어뜨릴 건데 잎이 두껍고 단단하게 나면 질소를 잘 먹게 소화시키게 하는 것은 골드그린, 골드칼라, 연면집에 설탕이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추가 아삭하고 단단해서 창고에는 절대 안 들어가요. 요즘 나는 복숭아 차 안에 두도 일주일 동안 안 썩어. 물러지지 않아요. 왜 안 물러지나? 뭘 줘서? 질소를 줘서 정확하게 자랐기 때문에 안 썩어요. 그런데 요소를 안 주고 NK 주면 다 썩어버려요. 전라도 고창의 복분자가 언제 주고 8월달 죽어버려요. 봄에 채비 주고 21년에 복합비주 주고 복분자 담을 때는 NK 주거든요. 그러면 8월달 죽어. 3년에 한 번씩 싹 다 죽어요. 그런데 요놈이 주인이 잘못해 죽일 거거든. 언덕으로 도망가. 언덕에 내려가면 풀려가 치다. 거기는 비료를 안 주니까. 비료를 안 주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작물이 토양이 60년대 이후에 인상가리 비료가 늘어나고 토양이 많이 축적되고 교육이 잘못돼서 기술센터 분석기는 종교에 있는데 거기다가 인상가리 자꾸 더 줄여준 거죠. 요소는 나쁜 놈, 질소는 좋은 놈, 필요한 양을 몰라서 그런 거죠. 인상가리는 10분의 1 정도 이하 많이 있으면 주지 말아야 된다. 왜? 플러스 정도이기 때문에 토양이 가득 차있다. 주면 해가 된다. 그래서 지상부에서 요놈을 조절하면 아주 단단해. 봄에 봄 알배기 싼 배추 요놈은 싼 배추 요건 좋은 장점이 뭐냐? 배추는 큰 배추는 겉잎하고 같이 판매돼요. 이파리 겉잎하고 상품이 세파리 되죠. 싼 배추는 까가 팔아. 냉동 창고에 있는 거 좋은 창고에 있는 까쁘면 더 예쁘죠. 홀산 까쁘니까 어쨌든 작업해야 되니까 싹 까가지고 출하면 밭에 온 놈이나 창고에 있는 놈 똑같아. 그런데 덜했으면 싼 배추를 들고 올 수가 없어. 비가 많이 오니까. 일주일 동안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야 돈이 올라가는 거죠. 1년에 한 번만 농사 지어도 이거만큼 돈이 나와요. 요거는 팽당 10만원대 나오니까 12개 이거 5만원대 가니까 이거는 팽당 12,000원가 들어가고 황금을 하고 하면 돌기처럼 남아가 절대 안 당한다. 절대 안 당한다. 무하실 여름에 무하면 열매실 가져라. 그리고 유막 코팅해비라 심어놓고 식용유 물 500에 한만 더 해도 괜찮아요. 거기에다가 퐁퐁 한 3리터에서 4리터 넣고 무 심을 때 살 빼기라. 그러면 냄새가 나서 새가 안 난다. 새가 들어온다. 그래서 안 판다. 그제
톱밥을 눌러나면 안 되면서 타 올라와. 하나 실패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저이 기계는 얼마나 가면 어디서 저희 사무실에서 팔고 85만 원. 예, 지도서에도 있습니까? 집에서 사가지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예, 저희 사무실에 타면 예. 어차피 마태는요 1분이나 5분을 써야 되거든요. 그거 쓰라 하는 거는 토양 분석표에 유기물 양이 나옵니다. 유기물. 퇴비가 우리가 그 이런 농작물이 썩어서 작은 알갱이 된 게 유기물이에요. 요게 25 내지 35%만 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요거를 우분이나 동분을 대처할 거냐, 아니면 톱밥으로 줄 거냐, 버섯 배지를 넣을 거냐, 다양하게 있다. 톱밥이 돼지똥, 소똥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영도가 제일 높은 것이 개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돼지똥, 그 다음에 우분이 좀 약하더라. 그래서 비료를 축분을 많이 사용하면 앞으로는 장애도 있더라. 적정 양을 맞춰야 되는데 유기물 양만 있으면 제주도에처럼 요소 한 가지만 농사져도 된다. 아니 그러면은 퇴비는 보약이 아니다. 퇴비는 보약이 아니다. 유기물뿐이다. 퇴비는 보약이다만 버려야 된다. 동작물에 해가 된다.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유기물 양만 맞추면 됩니다. 적정 양. 그건 제가 얘기했죠. 왜냐면 TV를 저는 한 번에 대파 농사한다고 해서 그냥 25년 스카이니아로 12차를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대파가 안 돼. 2년을 지나고 나서 비료만 갖고 딱 하니까 그 다음에는 대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2년 동안에 이제 그만큼 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적정물이 된 거죠. 그래, 그 안 될 때는 어느 놈을 심어야 돼. 옥수수를 심어가 빼내야 돼. 옥수수를 빼내야 되지. 그 퇴비 많이 해가지고 그 스카이는 큰 차로 가지고 우리 밭에 축분을 갖다 줘야겠다. 그럼 이 농사 질 생각 말아요. 몇 년 동안 안 돼. 공기에 다 죽어요. 공기에 가리가 많기 때문에 소금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농사 망치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늘어나면 질병을 많이 해요. 병을 많이 해요. 그래서 퇴비가 과거에는 1960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그 개똥, 소똥, 말똥, 염소똥 이것들만 가지고 우리 인분 이런 걸 가지고 비료 성분을 식물에 먹는 질소 성분을 대체했는데 지금은 요소 비료가 질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축을 많이 키워가지고 축분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보약이다 하고 갖다 였다가 농사가 꽝 돼버려요. 꽝 돼버린다고. 그래서 축분이 좋긴 하나 적정량이 넘어갈 때 농사를 망친다. 그거는 공기에 자기가 일어난다. 공기에. 그 전기에는 가리가 많이 있어도 표가 납니다. 온도 올라가면 표가 난다. 가리가 이동량이 빨라서 빨리빨리 이동해요. 그런데 여기는요 대부분 우리가 짓기 때문에 모자리 끝나고 나서 예. 그리고 1분이나 5분을 뿌리고 그리고 그걸 이제 발효시킨 다음에 부주시거든요. 발효를 시켜도 비료는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발효를 시켜도 인상가리지 안 바뀐다. 소금이 아무리 디비고 팔아도 소금 포대를 디비다가 발았다가 아무리 해도 소금이다. 퇴비를 미생물이 아무리 쪼개도 없어진 거는 질소밖에 없다. 질소만 없어지고 다른 것들은 짤짤하게 부서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질소만 없어진 거지 다른 거는 없어진 게 없다. 도리어 더 세분화된 거다. 그 경우는 뿌리지 말라고 아니 저 유기물이 25에서 그런 뻗대는 소리 하지 말고 말고 들려. 유기물이 적정량이 있으면 퇴비는 안 줘도 된다. 주면 돌이 해가 된다. 그래서 비료 성분하고 같게 맞춰야 되는데 그
그 내한테 그대로 소리하면 밭에 있는 고추가 죽어요. 내한테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기술센터에 토양 분석하면 나온다. 그래서 그 적정량이 맞으면 거기서 멈춰라. 하여튼 오늘 우리 철원 지역에 황금을 농법제가 왔는데 고추가 우리가 잎이 쪼그러지는 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열상을 입어서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열상. 그런데 그 성분은 토양에 있는 가리 성분의 비료가 많은 해를 줬다. 그래서 가리 성분이 많기 때문에 쪼글쪼글해지는데 가리 성분을 분해해서 영양 이동을 시키려면 질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추가 끝이 말라서 비틀어진 것은 칼슘 결핍이 아니고 끝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 시들어 굶어 죽었다. 앞으로는 고추 칼슘 결핍이란 말 자체를 쓰면 안 된다. 칼슘 결핍이 아니다. 그리고 요소가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기가 예. 지겹바람에서 싹 하는 것처럼 딱 하거든요. 그건 또 첫째가 비료가 좀 부족해지면 까매지는 거는 원색이 아니에요. 약간 진하고 찐 녹색, 진진 녹색. 요거는 나빠지는 단계예요. 요거 인산 많고 질소가 부족해서 잎 두께가 얇으면서 요정색이 나타나요. 여기다 하면 요렇게 되기 전에 나빠지기 전에 요정색이 먼저 와요. 저게 잎이 새카맣게 단단해요. 부드러워야 되는데 시대가 주력을 받아서 까매지도 그렇게 새카매졌어요 지금. 예. 키를 주고 한 내가 한다실 정도 키가 크죠. 하우스입니까? 네. 그래 키가 마디가 늘어지면 비료가 부족하다. 여기 땅에 있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환군 대표 박기입니다. 감사합니다.